자, 지금부터 초등 국어 기본기 3주차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부분 펼쳐주시고 우리 어디를 갈 거냐면은 논술 기초. 오늘은 과학기술 나열구조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문 우리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문단별로 표시를 좀 해주라 그랬었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문단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는 게 읽는데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는 정도를 말한다. 자, 습도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습도의 뜻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습도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는 정도를 말한다.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뭐가 달라져요? 습도가. 그렇지만 보통 40에서 60 정도의 습도가 적정 습도이다. 40에서 60이 적절하다.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적당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한다. 자, 요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당한 실내 습도를 유지한대요. 적당한 실내 습도의 퍼센트는 얼마였지? 아까 말한 40에서 60%가 되겠죠. 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40에서 60의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습기의 종류에는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그리고 복합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 등이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형광펜으로 표시를 좀 해줄게요.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가 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첫 번째 주차에도 그랬고 두 번째 주차에도 그랬고 연습했던 글의 구조가 뭐였냐면은 주제를 이렇게 크게 하나를 주고 그거에 딸려있는 나머지 작은 것들을 문단마다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단에서 습도에 관해서 말을 했다면 나머지 문단에서는 당연히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이 전부 다 요 각각의 가습기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내려와서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내려와서 봤더니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을 뭐부터 하고 있어요? 먼저 가열식 가습기는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아, 가습기의 종류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머지들도 선생님이 지금 네모치는 건 뭐냐면은 문단 번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 가열식 가습기가 이렇게 나와 버렸네요. 가열식 가습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열식 가습기는 가습기 내부의 히터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내뿜는 방식이다.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이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고 좋은 점 줄쳐볼까요? 살균 효과가 있고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세모치는 연습하고 하지만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전력 소모가 커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다. 또 물을 끓이기 때문에 제품을 켜고 난 뒤 수증기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소음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줄쳤던 살균 효과가 있다. 여기 부분은 가열식 가습기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장점이 되겠지. 여기는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방금 읽었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다. 시간이 걸린다. 소음이 발생한다. 이것들은 가열식 가습기에 뭐가 될까요? 당연히 단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네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습기는 뭐냐? 초음파식 가습기가 나왔네요. 자,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세 번째 문단의 내용에 해당할 거고 읽어볼게요.
초음파식 가습기는 초음파로 물을 진동시켜서 잘게 쪼갠 물방울을 내뿜는 방식이다.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을 넣는 용기의 바닥에 초음파 진동자가 붙어 있다. 초음파 진동자는 전기 에너지를 초음파로 바꾸는 장치로 초음파 진동자가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물의 진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물 분자들이 서로 충돌해서 진동이 표면까지 전달되고 물의 표면에 있던 물 분자들은 아주 작은 상태로 물의 표면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 작은 물방울은 가습기 내부의 송풍기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물방울 상태로 물의 표면으로 튀어나온다. 자, 여기까지 한번 표시해주고 그럼 우리 과정을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떻게 물이 나왔냐면은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에다가 뭘 했어요? 이렇게 열을 가해줬어요. 이렇게 열을 가해줘갖고 끓여서 여기서 수증기가 뿅뿅뿅뿅 하고 나오는 구조였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초음파로 물을 진동시켜서 물방울을 내뿜는데요. 용기 안에, 자, 여기 용기의 바닥에 초음파 진동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용기가 있고, 초음파 진동자를 제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초음파 진동자가 붙어 있고, 이 안에는 물이 차 있나 봐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징징징징 하고 올리면은 초음파가 진동 발생하면은 물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럼 여기 물에서 진동이 막 발생하면서 물 분자들이 아주 작은 상태로 쪼개진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물방울 상태로 바뀐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송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따라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줘서 이 조그만 물 분자들이 바깥으로 흉흉흉 나간다. 초음파 가습기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초음파 가습기는 물을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대요.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다.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작아서 전기 요금이 적게 나온대요. 그 다음에 또 제품을 켜고 난 뒤 가습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그리고 소음이 적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장점이 되겠죠? 장점은 아까처럼 요 색깔로 표시를 한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전기 요금이 적게 나오고 가습 효과가 빠르고 소음이 적다. 자, 그 다음에 물에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고 자, 여기는 당연히 단점이 되겠죠?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작은 물방울이 기화하면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 실내 온도가 낮아진다. 요게 뭐가 될 거예요? 당연히 단점이 되겠죠? 단점에다가 또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초음파식 가습기의 단점과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단은 복합식 가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얘도 역시 몇 번째 문단이다? 네 번째 문단이다. 복합식 가습기는 가열식 가습기와 초음파식 가습기의 장점을 합친 가습기이다. 물을 60에서 80도 정도로 가열한 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잘게 쪼갠 물방울을 내뿜는 방식이다. 자, 복합식 가습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애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초음파식 가습기랑 가열식 가습기를 합친 형태다. 자, 그래서 물을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음파를 사용해서 물방울을 내뿜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 물을 가열하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고 가습기에서 내뿜는 습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이 없으며 온도 조절 가능, 화상 위험 없음, 그리고 실내 온도 따뜻하게 유지 가능. 자,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도 장점에다가 표시를 좀 해줄게요. 살균 효과, 온도 조절, 화상 위험 없음, 실내 온도 따뜻하게 유지. 자, 이렇게가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자, 내려와서 마지막 그 문단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단은 역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기와식 가습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기와식 가습기도 마지막 문단인 5번째 문단이 되겠죠. 자, 기와식 가습기는 자, 한편 이런 말이 나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한편,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세모를 쳐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이 잘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결과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은 자, 방금 선생님이 말한 그러나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자, 요런 내용이 나오면은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이제 반대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고 나오는 그런 지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 반대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세모를 펴주시고 이렇게 한 편처럼 세모를 해주고 아까 선생님 여기 그라면에다 동그라미 했잖아요. 여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리고 한 편은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동그라미와 세모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표시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럼 기와식 가습기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편 기와식 가습기는 물을 적신 필터에 바람을 쐬어 물을 증발시켜 수증기를 얻는 방식이다. 아, 얘는 뭐래요? 물 적신 필터에 바람을 해서 물을 증발시켜서 수증기를 얻는데요.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필터에다가 여기 필터예요. 필터에다 뭘 했냐면은 물을 이렇게 적셨어. 필터에다가 물을 적셨어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여기다 뭐 했어요? 바람을 이렇게 쐈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방울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겠지? 아, 그렇게 해서 습기를 주는 거구나. 실내에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것과 같은 원리로 증발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표면적이 넓은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자, 표면적이 넓다라는 거는 이 필터의 표면적 넓이가 되게 넓다는 거예요. 넓이가 넓을수록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와식 가습기는 세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넓은 공간의 습도를 고르게 조절할 수 있다. 다 장점이죠. 하지만 자, 지금 또 하지만 나왔죠. 하지만 필터를 자주 교체하거나 세척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자, 이건 뭐가 될 거예요? 당연히 단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점과 단점에다 똑같이 표시를 해줄게요. 자, 장점은 뭐였냐면은 여기요. 표시해줄게. 장점은 세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는다. 그리고 넓은 공간의 습도를 고르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될 거고 뒤에 나오는 단점은 하지만 뒤에 필터를 자주 교체하거나 세척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요 가습기 5가지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해줬으니 꼼꼼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고 필기하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떤 걸 해야 하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계속 했던 것처럼 해당되는 파트의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1번부터 여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선은 여기까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풀면서 선생님 말했던 대로 우리 모르는 단어 항상 찾고 여기 오른쪽 부분에다 쓰는 거 잊지 않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기 부분에다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어사전을 옆에다가 두고 단어 찾는 습관을 들여야 언어 실력도 늘고 글을 읽는 실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옆에다 두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여기 1번부터 아까 표시한 부분까지 답을 먼저 체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좀 이따가 돌아와서 선생님이 답 알려줄게요. 자, 답 다 적었나요?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과 아래 대화를 읽고 여러분은 윗글의 내용 중 어떤 점에 흥미가 생겼는지 생각해보자. 자, 여자의 이야기를 볼까요? 겨울만 되면 호흡기가 안 좋아. 그래서 가습기가 필수야. 나도 겨울이면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는 것 같아. 가습기를 사용하면 좀 괜찮아질까? 물론이지. 우리 집은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어. 넌 어떤 가습기가 마음에 들어? 난 초음파식 가습기가 좋을 것 같아. 동생이 있어서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가열식 가습기는 위험한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가습기에 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네요. 총 몇 가지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 이 아이들 둘이 두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도 우리 집에 있는 가습기를 떠올리면서 여기다가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와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빈칸부터 한번 치워볼게요. 자, 윗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나 주제어를 아래 빈칸에 써보세요.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가습기의 종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윗글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가습기 종류 총 4가지 얘기한 거 기억하죠? 첫 번째 가열식 가습기, 두 번째 뭐였어요? 초음파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세 번째는 복합식 가습기, 마지막으로는 기화식 가습기. 이렇게 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답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읽으면서 우리 여기 부분에다 체크도 다 잘했을 거라 믿고 선생님은 빈칸만 일단 알려줄게요. 첫 번째 문단은 적정 습도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연히 가습기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4번부터 볼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는 정도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될 거고요. 건조한 겨울철에는 적당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가습기를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가습기의 종류에는 4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건 뭐였냐면은 가열식 가습기였어요. 그래서 리을이 될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여기 정리된 내용을 보자면은 습도란 공기 중에 뭐가 들어있는 정도? 수증기가 들어있는 정도가 될 거고, 아래쪽에 적정 습도 있고 그 밑에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가리킴. 이게 적정 습도죠. 그리고 뭐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건강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습기의 종류가 띠리리리 4가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가습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습기 이름은 뭐였어요? 가열식 가습기였습니다. 가열식 가습기.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의 원리와 장점과 단점 우리 표시했던 거 기억나죠? 다른 지문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나오면 밑줄을 쳐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5번째 가볼게요. 가습기의 종류 가운데 내부 히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뿜는 방식은 가열식 가습기가 될 거고요. 가열식 가습기가 살균 효과가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물을 끓이기 때문이겠죠. 기억이 될 거예요. 근데 가열식 가습기가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까닭은 뭐예요? 당연히 뭐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소모가 커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내용 정리 가볼게요.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먼저 가열식 가습기는 뭐다? 내부 히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뿜는 거다. 자,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은 물을 끓이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다? 위에서 찾아볼까요? 무슨 효과가 있다? 살균 효과가 있다. 여기는 살균이 될 거고요.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뭐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전력 소모가 크다. 끓이고 나서 수증기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소음도 발생한다. 자, 요거는 장점일까요? 아니죠. 뭐가 될까요? 당연히 단점이 될 겁니다. 얘는 단점 이렇게. 그러면 내용 정리가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단에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무슨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초음파식 가습기는 여기 예시 그림이 나왔네요. 얘가 초음파식 가습기가 되겠지. 자, 여기 빈칸을 좀 보자면은 가습기의 종류 가운데
초음파로 진동시켜 물방울을 내뿜는 방식은 뭘까요? 가습기 종류 중에 초음파식 가습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음파식 가습기에 물을 넣는 용기에 바닥에 있는 거 뭘 붙인다 그랬죠? 초음파 진동자를 붙인다 그랬다. 초음파 가습기 사용하면 실내 온도가 낮아진 이유는 외부로부터 열을 뭐하기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초음파식 가습기가 뭔지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장점은 뭐야?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다. 또 뭐가 적다? 전력 소모가 적다. 그래서 요금이 적게 나온다. 제품을 켜고 난 뒤 가습 효과가 빠르다. 그 다음에 소리도 조용하다. 단점은 뭐다? 물에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물이 계속 고연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내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습기는 뭐였냐? 복합식 가습기였죠? 여기에 복합식 가습기가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복합식은 두 개를 합친 거라고도 말을 했고, 그래서 물을 가열하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으면서 습도도 조절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화상의 위험도 없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을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무슨 가습기가 있었냐? 기화식 가습기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갈 거야? 당연히 기화식 가습기가 들어가겠죠. 자, 기화식 가습기는 필터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바람을 쐬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장점은 뭐였냐면은 세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고 습도를 고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하지만 필터를 자주 교체하거나 세척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여기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밑에 7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그림 있으니까 그림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끓음은 바닥부터 이 내용물 전체를 끓이는 거고,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랑 내부의 차이다. 두 개는 과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해보자면은 복합식 가습기는 두 가지 장점을 합쳤을 때 뭐랑 뭐? 가열식과 초음파식 가습기를 합친 가습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습기의 종류 가운데 물을 가열한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한 후 잘게 쪼갠 거 방금 얘기했죠? 두 개를 합친 복합식 가습기, 미음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필터에 물 적신 다음에 바람 쐬는 거 뭐였다? 기화식 가습기였다. 얘는 리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복합식 가습기는 가열식과 초음파식을 합친 거라 말을 했었고, 자, 무슨 효과가 있다? 이 무슨 효과가 있었다? 위쪽에 여기 살균 효과가 있었죠? 얘는 살균 효과가 있다. 끓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신 끓였지만 화상 위협이 없고 실내 온도 조절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기화식 가습기는 뭐냐면은 물을 적신 필터에 바람을 쐬어서 물을 어떻게 한대요? 증발시킨다. 가열식이랑 다른 거죠. 증발이랑 끓는 건 아까 그림처럼 다르니까요. 자, 물을 증발시켜서 수증기를 얻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세균이 안 퍼지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단점은 필터를 교체를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선 답 확인은 마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옆에 찾아져 있어야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순유형 문제 답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 그랬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확인해볼게요. 자, 1번 일치하지 않는 거라 그랬으니까 항상 선생님 말했죠? 이런 거는 동그라미를 쳐주라. 건강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습도를 4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 지금 보면은 실내 습도에 관련해서 앞에 나왔었어요. 실내 습도를 얼마나 유지해야 된다?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적정 습도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40도 이하야?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1번 X치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복합식 가습기는 살균 효과가 있고 가습기에서 내뿜는 습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복합식 가습기의 장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복합식 가습기는 여기 네 번째 문단에 있었고, 자, 장점 볼까요? 살균 효과가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화상 위험이 없고 실내 온도 유지 가능했다. 살균 효과 지금 있었죠? 습기 온도 조절할 수 있었죠? 그럼 얘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가열식 가습기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었죠?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전력 소모가 커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화상과 전기요금에 관한 가열식 가습기를 가볼까요? 자, 가열식 가습기는 여기 있었고, 자, 화상 먼저 찾아보자. 화상 입을 가능성? 있었네. 전력 소모 때문에 전기요금? 있었네. 여기 또 역시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얘도 있는 말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초음파식 가습기는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고 물에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 자, 화상 위험과 세균 번식을 초음파로 가볼게요. 초음파는 여기 보면은 화상을 어디 갔죠? 화상을 입을 위험이 없고 여기 내용 있죠? 그 다음에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기도 있네. 여기도 역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화식 가습기는 필터에 바람 쐬어서 증발시키는 방식 맞죠? 젖은 수건 널어놓는 거 같은 원리다. 여기 그대로 있었죠? 필터에 바람 쐬어 증발시키는 거고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거다. 여기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답은 몇 번? 당연히 1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은 두 종류의 가습기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걸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가부터 한번 볼까요? 가는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히터가 있었네? 히터에서 열을 가열해서 위로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있네? 이거 무슨 가습기였죠? 가열하는? 가열식 가습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초음파 진동자가 있네. 그리고 바람 불어주는 송풍기가 있네. 밑에 초음파가 물 분자를 위를 잘게 쪼개서 올리는 거 우리 뭐였죠? 초음파식 가습기였다. 이렇게 보고 우리 한번 1번부터 볼게요. 가는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가의 히터는 물을 가열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답이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가는 수증기를 가습기 바깥으로 내뿜는다. 자,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수증기를 바깥으로 지금 내뿜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까지는 가였고 이제 나예요. 나의 송풍기는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쪼갠다?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쪼갠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초음파식 가습기는 어떻게 썼냐? 초음파로 진동시켜서 물방울을 쪼갰고요. 그 다음에 송풍기의 한 역할은 뭐였냐면은 송풍기는 바람만 불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바람을 일으켜 물을 쪼갠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될 거고 그래도 5번 더 봐줄게요. 나의 초음파 진동자가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물이 진동한다. 맞죠? 그래서 물이 진동해서 분자가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얘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이렇게 경시 문제 마무리할게요.